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비고픽 스타트, 오픽 왕초보를 위한 시험 전략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비고픽 스타트 저자 강주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험을 여러분은 궁금하고 그리고 내 영어 실력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우리 왕초보분들, 자, 오픽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 실력이 너무 뛰어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죽지 말고 힘차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네. 자, 오픽 시험 전략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오픽 시험의 도입자고요. 그리고 오픽 강의를 이제 10년 넘게 했고, 그리고 시험도 120회 이상 봤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의 축적치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알려드릴지를 항상 고민해왔고, 자, 그리고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시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주눅 들고 이렇게 시작하기조차 어려워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방향성 있고 그리고 빠르게 지름길을 안내해 드릴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빠른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험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시험의 도입자로서,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 강의하는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향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 전략하면 딱 두 개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백그라운드 서베이입니다.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하면 내 손으로 만드는 시험 범위예요. 제 시험의 메뉴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느 분식집을 가면 이렇게 고르잖아요. 네, 그러면 고른 음식이 나오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 전에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고른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고른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다릅니다. 자, 우리는 13개에서 14개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3개만이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공을요 13개에서 14개를 뽑았죠. 그리고 시험한테 이제 네가 뽑아. 그러면 시험이 3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내가 뽑은 13개에서 14개의 주제가 그 중에 3개가 출제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리하게 골라놓으면 당연히 유리한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렇게 작전을 짰고요. 그리고 self-assessment이라고 하면 자가평가예요. 그 어떤 시험도 시험의 난이도를 고르지 못하죠. 자,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고를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자가평가라는 건 시험의 난이도고요. 6개의 단계가 있어요. 자, 6개의 단계를 모두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만 알려드릴게요. 자, 3단계를 고르시면 됩니다. 왜 3단계를 추천하냐면 3단계는 가장 쉬운 문제가 나오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 3단계를 골라도 최대 IH까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낮게 고르는 난이도 중에는 가장 높은 득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단계이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단계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체 기본 개요이니까 3단계를 고르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만드는 시험 범위를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자가평가를 3단계로 고르면 여러분의 시험은 시작되겠죠. 근데 이 시작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남들과.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중에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이 시험에 반영되어 출제되는 것이죠. 자, 1번과 2번은 신분입니다. 신분은 철저히 숨기세요. 그래서 회사를 안 다니고 학생도 아니고 하면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풀은 6,000문제이고요. 내가 신분 관련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개수는 1,500개입니다. 그래서 일경어 없음과 학생 아니요 하면 신분 관련된 일체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자, 회사원들은 보통 회사를 고르겠죠. 그리고 학생은 학생을 고르겠죠.
그러면은 뭐가 약점이냐면 회사나 학생 관련 문제가 생성이 되겠죠. 문제에서. 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내가 고르더라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신분 문제가. 네, 그러면 좋은 방향은 내가 고르지 않고 안 나오는 게 좋죠. 왜냐면 시험 공부 자체를 안 하니까. 네, 그 신분에 대한 범위를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아니어하시고, 그리고 5년 내에 뭐 회사원이었습니까? 5년 내에 학생이었습니까? 모두 아니라고 하세요. 네, 그래야만 신분이 꺼집니다. 그리고 1, 2번에 신분을 끄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오픽 시험에서 1번이 자기소개예요. 근데 자기소개에서 1, 2번에 신분을 내가 껐다는 것 때문에 가책을 받고 막 답변을 할 때 어려워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1번의 자기소개에 채점하는 화면을 제가 만들었는데, 자,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고른 사안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질문이 나와요. Can you tell me about yoursel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답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골랐는지 채점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니요 아니요 하고 답변할 땐 내 자유롭게. 그러니까 출제와 채점은 다른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3번에서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자, 저의 추천은 독신으로서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인데요. 이걸 고르면 친구나 룸메이트, 가족, 학교, 요거는 군대 막사예요. 자, 이런 기타 사안의 다른 요소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이 우리에게는 최초의 시험 범위이고 집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 자기소개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집 문제인데 그 이유는 신분을 껐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죠. 그래서 집 문제를 가장 빨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사안이에요. 자, 4번부터 7번까지는 12개를 골라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를 골랐죠. 집을. 그리고 4번에서는 뭘 고르냐? 네, 이렇게 고르세요. 영화, 공연, 콘서트. 자, 이렇게 세 개를 고르면 관람이라는 큰 틀이 잡히고요. 관람에서 출제되는 건 어디서 보냐인데요. 보통 극장, 공연장, 콘서트장은 비슷한 요소들이 많죠. 그러면 세 개를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만 공부하면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관람을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걸 보느냐 할 때 뭐 시카고나 맘마미아 또는 라이언 킹 같은 경우는 영화, 공연, 콘서트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군을 고르면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 시험은 3개나 골랐지만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4번 중에는 하나의 주제만 출제되니까 그 점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관람 문제를 유도했고요. 자, 5번에서는 음악 감상 하나만 고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이 3개 들어갔죠. 공연, 콘서트, 영화. 그러면 이 3개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자, 5번은 의도적으로 공 하나를 넣어서 음악 감상만 출제되게 만드는 겁니다. 함정수사인 셈이죠. 그래서 5번에서는 음악 감상을 출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고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음악 감상. 자, 6번입니다. 6번은 여기 구기 종목과 유산소 운동이 싸우고 있는데 구기 종목은 농구, 야구, 축구, 뭐 하키, 미식축구 이런 거는 다 달라요. 특징이 없어요. 다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룰이 없고 뭐 스트레스 풀리고 건강에도 좋아지고 친구와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고를게요. 수영,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트레킹 이렇게 5개 우선 고르고요. 그리고 요것도 고르세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자, 저는 시험의 도입자로서 이 페이지를 모두 만들었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운동을 내가 안 하면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겠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고르면 운동을 안 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요 자체 항목이 시험에 문제를 내가 이렇게 문제값이 없어요. 연결된. 그래서 요걸 고르더라도 그냥 시험 범위만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그냥 이거는 더미 체크예요.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하고 문제가 출제되지 않죠. 따라서 시험 범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세요. 유산소 운동 말고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농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처음이 농구의 룰 설명하라, 포지션 설명하라, 좋아하는 선수 설명하라, 그리고 기억에 남는 매치를 설명하라. 근데 야구도 그런데 다 규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따로 외워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외우면 중에 하나가 출제되면 수영 나오면 수영은 건강에 좋고요. 스트레스 풀리고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요거 활용해 주시고 자, 7번에서는 딱 두 개만 고르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7번에서는 두 개, 국내 여행이냐 해외 여행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네,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은 국내 여행이 나오면 세 문제가 여행지가 나오고요. 해외 여행이 나오면 세 문제가 해외 여행지가 나오는데 이걸 유사한 거를 골라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와 제주도 그리고 뭐 여기는 오사카와 부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원도와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산이 많고 뭐 공기가 맑고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해외가 나오면 이렇게 그 여행지를 바꿔가지고 해주시고 국내가 나오면 국내 여행지로 세 개를 해주시고 시험이 나오면 한 주제가 나오면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나올지 모르는 만큼 대신에 세 개의 여행지를 비슷하게 국내외를 잡아두면 내가 세 개만 외우면 이 국내가 나오든 해외가 나오든 두렵지 않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신분은 끄고 자기소개에는 반영하지 않고 답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요거는 시험의 최초의 시험 범위로 2번, 3번, 4번 시험이 15개가 나오는데 최초의 1번의 자기소개를 빼고 최초 2, 3, 4의 출제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여가 활동 같은 경우는 관람으로 우리가 하죠. 영화, 공연, 콘서트. 요거는 요거 다음인 5, 6, 7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취미나 관심사는 음악 감상인데요. 음악 감상은 역시나 5번, 6번, 7번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이죠.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골랐고 요거는 8번, 9번, 10번에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휴가나 출장 이거는 여행, 국내 여행, 해외 여행으로 잡았고 보통 14, 15번에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번호가 있죠. 11번, 12번, 13번은 롤플레이고요. 롤플레이는 주로 쇼핑 또는 약속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5개의 문제 번호에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고른 게 이래서 이렇게 골랐구나의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부는 고른 거를 바탕으로만 할게요. 왜냐하면 자, 시험은 총 15문제고요. 5개 주제가 출제돼요. 네, 이 5개가 중에 3개가 우리가 고른 주제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러면은 3개고 한 주제에 3문제씩 나오니까 총 9문항. 은 언제나 우리가 시험 보면 똑같이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플러스 자기소개.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로 언제나 출제가 되니까 준비해두면 언제나 우리는 10문항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문항을 하면 세 주제를 완벽히 하면 최대 IM3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IM3까지 내가 고른 주제만 잘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른 주제를 유리하게 가져가면 우리의 고득점이 우리의 손 위에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자, 정리. 신분은 안 나오죠. 집, 관람, 음악 감상, 유산소 운동, 여행 중에 몇 개의 주제? 3개의 주제가 출제가 되고 3개는 3문항씩 나오니까 9문항. 자, 플러스 자기소개가 붙으니까 10문항이 언제나 준비가 되고 10문항이면 IM3까지 받을 수 있는 오픽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백그라운드 서베이의 우리 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 자가평가 항목입니다. 자가평가는 6단계가 있고 3단계를 고르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6단계를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일 낮은 등급인 novice, 그리고 요건 중앙 등급인 intermediate, 이건 제일 높은 등급인 advanced를 위해 만든 건데요. 자, 요 두 단계는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득점이 intermediate low가 되니까 좀 아깝죠. 자, 그리고 각각 등급이 이건 intermediate, novice mid, novice high,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mid, 이건 IH, 이건 advanced low 인데요. 좀 살펴볼게. 등급은 우리가 여기 3단계를 고르지만 여기에 각각 등급의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살펴볼게요. 자, novice mid는 10단어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novice high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간단한 질문이 안 된다. 자, 보통 왕초보라고 하면은 요 2개 중에 둘 다 안 되는 경우이잖아요. 근데 완벽한 문장이나 간단한 질문을 내가 둘 중에라도 하나를 하면 무조건 인터미디엇이에요. 그래서 그 너비스를 탈출하는 방법은 문장 단위로 외우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미디엇 로우는 간단한 문장 전달 가능, 간단한 질문 가능. 보시면 문장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인터미디엇 미드는 간단한 문장 가능, 원하는 질문 가능. 보시면 간단한 질문과 원하는 질문의 차이지 문장은 어차피 똑같죠. 간단한 문장 쓰죠. 그래서 인터미디엇에서 높은 인터미디엇으로 가려면 질문을 복잡하게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IH는 여기 시제가 있어요.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시제. 그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질문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고르지 않은 돌발 주제를 대처하고 그 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던 11번, 12번, 13번에 나오는 롤플레이를 잘할 수 있느냐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보고요. 3단계를 추천한 이유는 문제가 제일 쉬워요. 근데 쉬운 대비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3단계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등급이고요. 그 오픽은 여기 너비스 로우부터 어드밴스 로우까지만 측정해요. 7단계고요. 그 각각 등급에는 low, mid, high, low, mid, high, low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미드랑 어드밴스 하이는 오픽에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비스에서 인터미디엇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문장을 말하고 질문을 가능하게 하면 무조건 인터미디엇 계열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인터미디엇에서 높은 인터미디엇은 문장을 말하고 질문의 복잡성을 가져가자.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인트미리까지. 그리고 최고 득점은 시제 롤플레이 돌발 답변 유무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 방향이고요. 자, 인터미디엇 미드의 전략은 문장 단위로 말하고 질문을 하면 인터미디엇 미드가 되죠. 아까 전에 그 등급별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 보면 문장 단위로 말하는 것과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은 등급은 요것이죠. 시제, 돌발, 롤플레이를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오픽의 왕초보 가이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시험의 메뉴판과 같아서 내가 유리하게 설정하면 시험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신부는 끄고 우리는 집, 관람, 음악, 유산소 운동, 여행을 이렇게 큰 그룹으로 잡아서 거기서 3개의 큰 주제가 출제되게 준비를 하고 이를 통해 10문제를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시험 범위였고, 그리고 그 셀프 어세스먼트, 자가평가는 3단계를 고르면 문제는 제일 쉬운 반면 등급은 잘 나오기 때문에 3단계를 골라서 시험을 보자.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으면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만 잡으면 무조건 최단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오픽이라는 거는 그냥 회화와 다르게 여러분이 준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성적은 저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빠르게 갈 수 있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class.